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1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규리그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KH에너지와 경북 스타영천의 대결 펼쳐지는데요. 비록 하위권 팀 간의 대결이지만 오히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의 바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스타영천 입장에서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대국이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니까요. 더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11승 1패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 스타영천과 KH에너지 6위와 7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개인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11승 1패로 1위를 확정 지었고요. KH에너지의 주장 서봉수 선수가 8연승을 달리면서 9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5명이나 있네요.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부산 KH에너지 서봉수 선수, 경북 스타영천 강만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서봉수 구단에게 좀 무게중심이 쏠리긴 합니다만 상대 전적을 보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국입니다. KH에너지 삼지명 노영하 선수, 스타영천의 이지명 백성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어떻게 명해설가 간의 맞대결인데요.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결입니다. 네, 반상에서도 만만치 않네요. 네. 3국입니다. KH에너지 이지명 조대현 선수, 스타영천 1지명 최규병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번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 전적에서는 최기병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세 판 모두 시니어 리그에서는 첫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상대 전적이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오늘 대국은 정말 원점에서 재밌는 판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3라운드 1경기 KH에너지와 스타영천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13라운드) 1경기입니다. KH에너지 선수들이 대국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곡은 이제 한 잔의 추억인데 KH에너지가 이제 3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네. 애주가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골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KH에너지 주장 서봉수 선수입니다.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부진했지만 역시 예전과 같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영천 선수들이 대국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영천 지난 라운드 이 부천 판타지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나머지 두 판 13라운드, 14라운드를 승리하면은 신라 같은 희망이 이어지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스타영천의 주장 최규병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뭐 최기병 구단과 백성호 구단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남은 이 두 라운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규병 선수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결에서 세 판의 바둑 중에서도 가장 5대5 승부이고 또 대국자가 또 닮은 꼴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재밌는 한 판이 예상이 됩니다. 2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영아 선수의 흑번이고요. 백성호 선수의 백번입니다. 일단 두 대국자는 올해 성적만 놓고 따지면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건 맞죠. 네. 네, 노영아 구단은 뭐 10번 출전을 했는데 2승 8패이고 또 백성호 구단도 좀 충격적인 올해 성적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두 대국자가 나란히 2승인데 근데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노영아 구단의 바둑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 좀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패가 유독 많았고요. 네. 백성호 구단은 이번 시즌에서 반지 패배만 4번 연속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한 시즌에 4번의 반지 패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나오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불운했던 네. 시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 선수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올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세한 바둑에서 반지 패배는 한 번 당하면은 웃지요. 네. 두 번 당하면은 이제 찡그리게 되고 3번쯤 당하면 이제 울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미세한 바둑이 됐을 때 반지 승부는 정말 그날의 운이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엔 신의 영역이다라고 했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이다라고도 합니다만 그만큼 두 대국자로서도 이제 운의 영역인데 굉장히 운이 나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운도 계속해서 네. 반복이 된다면은 좀 트라우마처럼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선수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네. 반지 패배, 미세한 바둑에서 이렇게 자꾸 패배가 나오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승부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강하게 둬야 되거나 좀 이제 참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참았다가 반지 패배 당하면 사람의 심리상 네. 다음 판에는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반지 패배 당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러지도 반지패 당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전만 들어오면은 이게 네. 손이 덜덜 떨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온다라고. 아. 뭐 승부만 다들 40년 이상씩 하신 이 뭐 승부의 대가인 분들도 네. 반지 패배 3-4번 당하면은 1년 내내 괴롭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백성호 구단이 올해는 좀 유독 반지 패배가 상당히 많은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팀의 불운이기도 하죠. 네. 백성호 선수에게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노영아 구단은 뭐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노영아 구단은 일단 바둑 해설의 정말 1세대 분이시죠. 네. 저희 뭐 돌아가신 김수영 구단, 또 뭐 윤기현 구단 이런 분들과 더불어 가장 처음 TV 해설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네. 다른 분들은 좀 중도에 뭐 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노영아 구단은 30년 동안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설을 하셨죠. 그래서 KBS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뭐 바둑은 바둑, 뭐 농구, 해설, 야구 이런 식으로 해설위원이 있는데 네. 노영아 구단이 30년 동안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KBS에서 이제 가장 신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장 시간 해설위원 기록을 갖고 계시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 기록은 네. 영원할 것 같아요. 아마 여은 씨는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일요일 날 낮 12시가 되면은 KBS 바둑왕전이 꼭 열렸어요. 네. 네. 본 적 없죠? 네. 네. 아마 여은 때죠. 씨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을 거고 제가 공부할 때 이제 80년대, 네. 90년대 요 초반까지는 낮 12시, 일요일 12시에는 항상 노영아 구단의 KBS 바둑왕전 또 낮 11시에는 EBS에서 양상국 구단의 네, 바둑교실 두 개는 꼭 봐야 됐던 필수
바둑 그 교실이었죠. 네. 딱 이어지네요. 네.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네. 이렇게 생생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네. 아마 이 바둑, 명해설가입니다. 예, 이 바둑을 보시는 바둑 팬 분들도 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네. 당시에는 뭐 TV로 바둑을 볼 수 있는 게 지금이야 우리 바둑 TV가 있으니까 뭐 틀기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니까 정말 그때 놓치면은 네.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네. 해설가 분들은 좀 정수대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 시니어 리그에서도 명 해설가 선수들께서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네.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설하는 모습은 많이 이제 익숙하니까 네. 많이 보시는데 해설가로 유명하신 분들이 실제 바둑은 어떻게 둘까?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영아 구단은 뭐 백성호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영아 구단은 이 바둑의 성적과 실력으로도 네. 뭐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셨던 분이시죠. 자, 지금 이제 100이 붙여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오. 예전 정석이긴 해요. 네. 이제 여기를 이제 막으면은 이제 뻥 뚫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축이 성립이 되지 않죠? 네, 이어야 되는데 밀고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기 잡으면은 백이 여기도 차지하고 밖으로도 나왔으니까 흑이 여기 두면은 옆을 공격 가고 네. 이쪽을 지키면은 반대로 상변을 공격하니까 여기가 뻥 뚫리면은 이제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붙여간 거고 네. 흑은 이제 하나 밀고 네, 이렇게 나리자로 씌어갑니다. 여기까지 뭐 정석 아닌 정석인데 일단 뭐 흑은 원래 좀 세력을 만든 거니까요. 뭐 흑의 입장에서는 뭐 원래 계획대로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서 실탄처럼 붙여서 둘 수도 있는 거고 손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면은 네. 역시 이쪽의 공격과 네, 이쪽의 맞보기가 되니까 손을 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흑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네.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막았습니다. 자, 이걸 이제 뚫고 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끊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단수칠 수 있는데요. 네, 끊어서 네, 일단 좀 난전으로 갑니다. 네. 이건 이제 잇고 밀고 나갈 때 이때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 막아버리면은 끊더라도 나오면은 어쨌든 네, 이 흙이 일단 갇힌 모양이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백 입장, 흑 입장에서도 이제 머리를 때리는 수가 있고요. 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 네, 느는 것은 조금 이제 불안하죠. 흑 입장에서는 좀 양분되기보다는 네.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자, 돌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백성호 구단은 뭐 다른 판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보셨지만 항상 돌이 붙으면서 이 흔히 저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흔히 이제 막 수읽기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만 네. 막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막 계속 붙여 가면서 이제 전투하는 방법이 있고 행마로서 상대를 그냥 어떻게 보면 흐물흐물 아. 네,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고 네. 어쩌면 이제 이 수법 맥이라고 하죠. 네.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딱 그냥 맥을 짚는다라는 게 급소를 우리가 짚히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네. 바둑에서도 그런 맥 급소 잘 짚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백성호 구단이 이제 맥의 분야, 급소를 찌르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특화되신 거고 거기에 장점이 있고요. 네. 노영화 구단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보신 거 두는 걸 보신 거는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포석과 이 행마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국이 네. 상당히 전투가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네. 또 배우실 게 굉장히 많은 또 해설자분들의 바둑이라 네. 역시 이게 교과서적인 아마 그런 내용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제 백성호 구단도 도전 5강이라고 해서 조은영 구단 시절에 항상 이 랭킹 1위부터 한 10위까지 항상 올라 있으셨던 네. 많은 성적을 내셨지만 노용화 구단도 심심치 않게 성적을 많이 내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창호 구단이 한창 이제 전 타이틀 이제 덕점을 할 때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창호 구단을 유일하게 2판 이긴 기사가 이제 노용화 구단입니다. 그렇군요. 이상하게 노용화 구단이 이창호 네. 구단만 만나면 이기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들 다들 신기했죠. 또 그러다가 또 2010년 경인데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승부로 돌아오셨는데 네. 조은영 구단과 대결을 했는데 조은영 구단을 또 승리를 또 했습니다. 그만큼 네. 노영화 구단의 이 실력과 이 바둑이 여러분들 훌륭한 해설을 하셨던 것만큼 네. 그만큼 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또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 네. 때문에 해설위원으로서 많은 네. 인기를 끌었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조금 어려운 것은 바로 끊지는 못합니다. 바로 끊는 것은 일단 여기 는다라고 보면은 이제 장문이 있고 네. 이 막히는 게 있어서 일단 한 번에 백이 이 백을 흙을 잡으러 가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흙도 바로 넣진 못해요. 네. 젖히면은 장문 씌우더라도 메우면 되니까. 네. 네. 수상전에서 네, 백이 그래서 앞서고요. 이 수가 지금 5대 5예요. 네. 여기 두고 두면은 늘진 못합니다만 흙도 또 젖히고 이렇게 막 젖혀버리면은 네. 백이 또 끊지는 못합니다. 걸리네요. 양쪽에 걸리니까. 그래서 네. 이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백성호단이 아마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바로 정석에서 이 전투로 네.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흙이 여기를 끊고 이은수가 네. 처음부터 아무래도 전투를 이제 급격하게 유도한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아무래도 그냥 맞받아 쳐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단수 치고 이제 있던지 혹은 뭐 늘던지 그런 데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끊는 수만 된다면 이 넉점을 잡는 순간 아무래도 흙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고민을 좀 하겠죠. 보통 항상 이 접점마다 네. 그 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많이 두어지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좀 무난하게 정리를 한다면요. 아무래도 뭐 단수 치거나 뛰거나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두는 거죠. 네. 또 이게- 나가면은 네. 이쪽으로 오고 보통은 이제 상대가 급하게 두면은 네. 나는 좀 천천히 두고 여유 있게 돌아라는 것이 이 싸움을 하는 요령입니다. 또 상대가 네. 또 너무 천천히 두면은 같이 천천히 두면 페이스에 말리니까요. 또 반대로 좀 강하게 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와 내가 항상 좀 상생을 겪게 되는데 네. 근데 너무 똑같은 유형의 선수가 이제 대구를 해버리면은 너무 싸우거나 아니면 너무 느긋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무난하게 행마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네. 두어지는 모양이고요. 백성호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꽤 들이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기회이자 네. 위기이죠. 보통 이렇게 바로 전투로 흘러가는 형태는 잘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이거는 수많은 변화 중에서 네. 머릿속에서만 많이 이제 지나가고 수많은 연습 바둑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공식 시합에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바둑을 이제 두실 때 이렇게 어려운 수가 나오면 대체로 좀 피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중후반을 생각하거나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두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네, 일단 바로 승부를 끌고 가진 않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마늘모로 두거나 이제 강하게 두는 방법 아직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완화시키기는 합니다만, 네. 네, 이것도 이제 충분히
좀 싸울 수 있는 모양이긴 해요. 그렇네요. 아직 모르네요. 네, 흙은 갇혀 있고 네. 백은 밖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자, 유연한 행마를 네. 보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수입니다. 일단 이 수는 흙이 여기를 이제 뛰어 나오게 되면은 네. 보통 있는 게 정수인데요. 있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는데 여기 돌이 있으면 두더라도 막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또 하나 밀어두고 진행을 합니다. 자, 발빠른 행마를 보이면서 포위까지 네. 바라보고 있고요. 야,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 끊었을 때 과연 백이 어떻게 둘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를 다 돌려버려서 네. 한 점을 버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돌이 똘똘 뭉쳐버리면 필요 없는 게 이거 필요 없죠. 네. 여기 다 필요 없죠. 지금. 네. 돌이 한 세네 개는 다 필요가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고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똘똘 뭉치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끊었을 때 그런 모양을 피한다면은 백은 빠져나오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흙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여기 끊었을 때 백은 거의 여기 치지 못할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어도. 그리고 이제 전투가 이렇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석에 따라서 또 다른 전투를 예상해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백성호 선수가 대국 전에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 전 펼쳐졌던 농심 신라면배 기보를 네. 또 보면서 대국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침에 좀 아직 좀 머리가 좀 덜 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네. 이 머리 회전을 좀 이제 연습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회전 한번 시켜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제 정대상 구단은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너무 솔직하게 나는 벼락치기 형이다 얘기하셨고, 아예 본격적으로 바둑판에 네. 돌을 놔보면서 준비를 네. 하시는 모습을 매번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속기 바둑을 잘 두시는 분도 있지만,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속기 바둑이 어려운 점은 이 처음부터 이제 머리를 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두뇌를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커넥션 관리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네. 좀 비유하자면은 이 속기를 잘 두는 쪽은 약간 단거리 선수, 100m 선수고 네. 장구를 잘 두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라톤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프로 기사들도 장구파가 있고 속기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기 장구파들도 어쨌든 30분짜리 두려면은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땀을 쫙 빼고 둬야지만 어쨌든 이 자기 실력이 나오니까 미리 네. 연습하시는 분들이 유독 장구파들이 좀 많아요. 백성호 선수와 노영환 선수 모두 좀 장고파 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대체로 그 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네. 대체로 장구파가 많아요. 차분하고 아, 네. 네, 바둑을 좀 이제 논리 정연하게 두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속기파들은 전투파에다가 뭐 좀 헝클어트이지 않습니까? 네. 끝없이. 근데 그런 분들이 바둑은 굉장히 전투적이지만 좀 해설가 중에는 그런 분 조금 드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붙여간 거는 이제 요즘 수법입니다.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뒤로 이제 빼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게 벽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벌렸을 때 여기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벌리면서 협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신기하게 지금 이제 다른 두 판의 바둑에서도 이런 네. 모양이 공교롭게 나왔는데 서봉수 구단은 이쪽으로 젖혔어요. 네. 서봉수 구단은 강만우 구단이 붙여오자 네. 반대로 젖혔는데 이건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었고 지금 노영화 구단은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싸우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흑돌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젖히는 쪽이 좀 낫지 않느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영환 선수가 늦추면서 백성호 선수도 유연한 행마로 네. 네,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자리에 붙이는 거는 백은 싸우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 돌을 모양을 이 중복형으로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받아주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10집 아닙니까? 12집. 네. 근데 돌이 4개를 투자해서 12집이라고 아, 치면은 네. 한 수당 3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백은 여기에 돌이 오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흑은 집이 없고 백은 집이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이 이런 수가 이제는 아. 반대로 흑이 더 불리하죠. 네. 이쪽에 흑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이 불리한데요. 네. 지금 이쪽에 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한 방에 잡히니까 이제 백의 목적은 공격도 있고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수비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변 선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또 나오죠. 아까 나왔던 거. 왜냐하면 목적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아, 오늘 백성우 선수가 이 날일자 행마를 자주 네. 보여주네요. 날일자는 고수의 행마다라고 하죠. 아. 네, 왜냐하면 날일자라는 게 아슬아슬한 게 항상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항상 끊어지거나 네. 흔히 건너붙여라라고 하죠. 이 끊어지는 맛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되니까 보통 날일자가 이제 고수의 행마라고 하는데 오늘은 백의 입장에서 좀 적절한 날일자 행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터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묘한 타이밍에 네. 옹수타진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수 앞을 내다보는 수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지금은 뭐 백이 뭐 별 수 있나요? 다 받아야죠. 네. 자, 과연 나중에 이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 뜬금없이 흙이 내려서니까 백이 손을 빼면 안 되죠. 네, 다 잡히니까 네. 손 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수로 처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받아야 되는데 네. 무슨 의도인가? 네,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바둑이라는 것이 상대의 의도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상대가 두면은 아무래도 이게 어떤 의도인가라고 판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알기는 어렵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이게 악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아까는 2.5에서 지금 이제 3.5로 좀 늘려준 건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네요. 실리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 집 손했다 얘기죠. 그거는 네. 왜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여기를 나중에 젖혀 이으면은 여기 한 집이 남아 있죠. 네. 자 그런데 원래는 젖혀 있게 되면은 단수까지 선수가 되니까 요 한 집이 사라지죠. 네. 네, 그래서 한 집 손해예요. 다만 이제 이쪽에 돌이 오거나 그럴 때는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죠. 네. 과연 이게 득이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딱 하나 케이스가 여기예요. 여기 오면은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차여시 선수다라고 하면은 백이 들어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노영화 구단은 여기 선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인공지능은 일단 당장 한 집 손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수단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선수 교환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변으로 향하는 것이 정수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끊는 자리는 지금도 좀 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나가긴 힘들어도 일단 이런 모양에서 안에서 살기보다는 항상 네.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네. 네, 나가야지만 뭐 끊는 것도 노리고 네. 공격도 노리고 하다 보니까 네, 역시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설자 출신 그 선수분들은 아무래도 이 이론에 정연하고 해박하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안으로 살질 않고 안으로 살게 되면 당장 지분이 있습니다만 주도권을 뺏기게 되니까요. 네. 당장 집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제 백도 흙이 안 살았으니까 거꾸로 이쪽을 둬서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 네. 말 그대로 유연하게 네, 수비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 백성우단도 이제 작전에 큰 얼개를 짜야 되는 다음 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비슷한 템포로 생각 시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호 선수가 행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었던 백성호 선수. 자, 이번에는 압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유연한 행마를 보일 것인지 자, 노용환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1경기 스타영천과 KH에너지의 대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선수가 아직 선택을 못했네요. 네, 이런 자리가 네. 막연하면서도 두기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이세 가지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공격적인 수, 굉장히 수비적인 수, 네. 아니면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참 애매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모를 때는 네. 실리를 챙겨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나 구침 이런 식으로. 네.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보통 지금 고민하는 거 봐서는 대체로 이제 챙기는 수를 많이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100 넉점이 네. 공격을 당할 말인가요? 손을 돌려도요? 일단은 집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쪽을 시험 당하면은 네. 나가야 되는데 급서 한 방 얻어 맞고 또 시험 당하면은 일단 공격은 당한다고 봐야죠. 다만 이게 뭐 빠져나가면은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네. 흔히 그 엮일 수가 있죠. 아. 네, 이렇게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네. 공격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세 개가 동시에 엮이게 되면은 네. 일단 흑의 공격, 백의 타개로 진행이 되니까요. 아.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네. 뭐 여기든 지키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네. 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고 이쪽을 틀어 막으면은 또 이런 데 두면은 역습 한 방으로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공격이나 이런 수도 그렇고 이것도 당장 집은 아니죠. 네. 이게 나중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가 있지만 네, 이 통장에 있는 이 현찰은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둑에서도 이 실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그 모호함보다는 이 당장의 확실함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설명해 주실 때도 흑이 100 넉점을 공격해 갔을 때 이 위에 돌이랑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이 여기서 손을 돌리고 좌상귀를 지킨다면 또 간접적으로 이 위쪽 백돌에게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비라도 이거는 이제 정말 실리라도 이거는 수비적인 실리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실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은 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들어온 걸 또 각오해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바둑이라는 게 정말 한 수 한 수가 좀 다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백성우 단도 여기서는 어떤 작전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자, 선택의 기로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란 게 이제 무자르지 공격해 혹은 뭐 수비해 이렇게 선명하면은 네.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수비에 가까운 실리가 있는 거고 네. 공격에 가까운 또 모양 확보가 있는 거고 네. 뭐 한 대여섯 가지 길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윤곽을 짜기가 항상 그런 게 매번 두면서도 어렵습니다. 네. 만약 이 백이 좌상귀 쪽을 지킨다면 네. 날일자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나는 좀 이 옆에 돌이 조금 네. 무섭다 싶으면 좀 한 칸 더 눈목자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뭐 그렇죠. 뭐 거야 큰 의미는 없는데 네. 거기에 시원하네요. 아, 리듬을 구하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공격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공격에 탈을 쓴 수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흑은 이쪽이 100% 선수예요. 지금. 네. 이젠 나오는 게 안 되죠. 바로 딱 막혀버리니까 이건 아예 100이 안 됩니다. 따라서 끊으면은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네. 그럼 보시면 여기 이미 집이 딱
확보가 되어 있어서 백은 흙은 이게 잡힐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씌었다라는 것을 공격한 척하지만 사실 여기 돌에 대한 보완이라고 봐야죠. 흙도 인정한다면은 괜히 백에게 이제 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흙은 백은 이 흙을 몰아가는 척하지만 실은 이 돌에 대한 안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일단 무시하고 네, 상대 실리를 뺏는 차지하는 곳을 이제 뺏어가는 방법, 네. 손을 빼는 방법, 아니면은 좀 강하게 공격하는 방법. 뭐 극단적인 수비는 역시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백이 했던 고민인데 이번엔 흙이 똑같이 하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흙 차례입니다. 백성호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두어가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예 손을 돌리는 것은 백이 이 중앙 나를자만 두더라도 우선 포인은 된 거죠. 아 그런데 네. 네, 맞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한번 뒀습니다. 네. 두고 상대가 또 뒀어요. 그럼 또 네. 손 빼요. 아. 그러면은 흙이 3 곱하기 5니까 15집 아닙니까? 네. 15집을 얻는 동안에 백이 2번을 뒀는데 백은 이게 빵집이죠. 그럼 여기 돌을 잡지 않는 한 네. 15집의 이득은 얻을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만 하나 해놓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일단 뭐 선수 활용 그냥 갔습니다. 역시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돌이 붙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 붙으면은 차라리 두기 편한데 네. 이 돌이 붙기 전에 일단 형세 판단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돌이 이제 붙으려고 한다면 항상 다짜고짜 붙이는 게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을 해야 돼요.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상대를 이제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네. 상대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상대가 이제 전투를 붙여오거나 그럴 때 딱 끊는 형태로 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포석과 행마가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흑의 입장은 여기를 씌워서 공격을 가려면은 네. 혹은 이쪽을 가려면은 가장 여기가 편하죠. 집을 확실하게 얻어갑니다. 네. 그런데 백도 여기에 띄게 되면은 네, 슬슬 이제 다가올 때 서서히 뭔가 좁혀지죠. 이쪽에 부담이 되고 네. 반대로 이쪽을 씌워가면은 기분은 좋은데 중앙으로는 아무리 씌워가봤자 집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속이 없죠. 네. 그러니까 씌워가더라도 그 고지를 점령을 한다라고 해도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거는 바둑에서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짜기가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중앙에서 흙이 선택을 한다면 진짜 어느 쪽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전혀 다른 바둑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이 설명해 주실 때도 흙이 여기 두면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저기 두면 저기가 괜찮은 것 같고 좀 갈팡질팡 되더라고요. 저기 바둑이 그래서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모호하니까 워낙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바둑에서 이제 갖가지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KH에너지 이제 서봉수구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론이고 뭐가 없다. 바둑은 좋은 수와 나쁜 수만 있을 뿐. 네. 우리 눈에는 그걸 이론이나 포장을 할 뿐이지만 네, 바둑은 오로지 좋은 수와 나쁜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렇게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기풍에 맞춰서 둬야 된다. 예를 들면 실립하다라고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실내를 챙겨놓고 여기 이제 타기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네. 자기 장점 기풍이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승리를 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입니다. 흑의 다음수가 어렵긴 하네요. 네. 저는 좀 속으로 네. 좀 중앙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모자 씌우는 그런 적극적인 수를 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네.
아, 자꾸 헷갈려요. 지금 노영아 선수도 이 바둑통에 네. 손이 왔다가 다시 또 고민이 빠졌는데요. 이 적어도 구단분들 바둑에서 단골마가 잡히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셔야 되고 네. 또 뭐 잡는 건 우리가 뭐 포기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단골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크게 고민이 출발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흔히 형세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건 딱 보기에도 10집이죠. 네. 이거는 이제 한 15집 돼요. 25집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귀라는 지역은 좀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여기 딱 두었다라고 하면 10집 아닙니까? 네. 이건 안 두면 절반으로 봐서 한 5집, 뭐 대략 그 정도 봐요. 이제 두 개 합쳐 10집. 이쪽이 6집, 16집이에요. 확정가가 25대 16입니다. 네. 흙이 좀 앞선 상황인데 근데 왜 AI는 100이 유리하다라고 나오냐? 우리 눈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쪽에 100의 모양이 어쨌든 이 변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백의 보통 진영이다. 저희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5집의 가치는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변이요? 네, 자기가 이렇게 양쪽 귀를 차지했다면은 네. 보통 5집의 가치는 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시간이 흘러 AI를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9집 정도 흙이 유리하다라고 일단 했는데 네. 근데 왜 AI는 석집 정도 100이 유리하냐? 네, 그만큼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딱 5집 언저리인 거예요. 아, 자, 굉장히 공격적인 네. 수를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공격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둔 다음에 뭐 실리로 돌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아마 이렇게 뛴 다음에는 여기까지 선수라고 본다면은 네. 계속 공격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흙은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여기 두면 백이 결국 한 번 이어줘야 돼요. 네. 일단 나오더라도 얼기설기 일단 모양이 일단 막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네. 중앙에서는 얻어가는 집이 없기 때문에 흙이 소득을 올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 막아갔어요. 거기 막나요? 두터운 자리인가요? 글쎄요. 두텁다라는 것은 수비적이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두텁다라는 것은 약점이 하나도 없고 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이 수는 일단 틀어 막히니까 네. 약간 안정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안영을 빼앗아 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호구 형태. 네. 자, 이 바둑은 나중에 또 어떤 게 재밌냐면은 여기를 붙여가는 게 굉장히 재밌겠네요. 약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막으면 한 점을 살렸을 때 이 약점이 2개가 있죠. 네. 네, 그 여기 찔러갈 수 있는 흙이 기회가 있는데 과연 이걸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안 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왜 안 두냐? 지금 요거 2개를 잡아봤자 이게 너무 꼬리밖에 안 돼요. 아, 네, 중앙의 주도권이 100에 넘어가고 네. 처음에 공격하려고 했을 때는 중앙을 두겠다는 의사니까 지금은 흙은 바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자, 붙여서 네. 좀 외곽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네, 굉장히 강력한 지금 사전 공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자 여기서 흙은 여기에 이익밖에 없어요. 네. 근데 100은 있게 되면은 이만큼의 눈에 안 보이는 가상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인데 왜 여기 두느냐? 씌었을 때 뚫고 나가는 지역을 다 막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한 공격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백성우단이 여기서 멈춰서 좀 생각하는 이유는 우변에 지금 흙 106점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걸 각오하고 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백도 여기서 선수를 뽑는다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손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백은 손 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흔히 이제 돌이 붙었을 때 네. 손을 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 네, 왜냐하면은 공수가 완전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네. 그건 불가능. 그다음에
흔히 이렇게 둔 다음에 손을 빼는 것은 네. 또 끊겨요. 아, 아직도 네. 약점이 있나요? 그럼 아까 단 곳만 하나는 견뎌내는데 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한 돌이 하나, 둘, 세 개가 떠버리면은 네. 이거는 공격자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젖히고 있느냐. 네. 근데 공격이 매서우니까 이게 불안하면 그냥 늘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젖힐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젖힐까 늘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해설을 하면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는 누구의 바둑이더라도 일단 적어도 프로의 바둑이라면은 제가 100% 장담하는 게 프로들은 항상 붙일 때 절대 빨리 두지 않아요. 아, 꼭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젖힌 다음에는 이거 다 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젖힌 수 혹은 이제 젖혔다가 끊겼다. 그랬을 때 덜컥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붙여올 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고수는 붙였을 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중급자들은 끊겼을 때 생각을 하고 네. 하수들은 단수 쳐놓고 생각하고 네, 단수 치면 더 답이 없죠. 네. 온 동네 잡힐 거 투성이니까. 그리고 붙여올 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수의 사고 방식입니다. 선택권이 많을 때 고민을 해야겠죠. 네. 보통 단수까지 다 쳐놓고 고민하게 되면은 왜 고민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온 동네 잡힐 거 투성이거든요. 네. 이거 살리랴, 이거 살리랴. 그러니까 단수가 위험한 거는 단수 친 다음에 꼭 축으로 잡히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그 단수 때문에 이걸 잊게 되면 이쪽이 항상 곤란하게 되고 예, 그래서 단수가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고민을 하면은 뭐 이미 늦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바둑뿐이 아니라 모든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붙였을 때 꼭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예, 그러게 고수도 이렇게 이때 생각하는구나 하고 보시면 더 좋겠죠. 항상 그 머리로는 잘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나가는 네. 경우가 많아요. 좀 습관을 고치기가 네. 정말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혼난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서 예전에 많이 혼났습니다. 어쨌든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네. 기력이 똑같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결국은 빨리 는다는 게 아이들이 일단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네. 나쁜 습관이 그만큼 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결국에는 빨리 늘어요. 네. 어른하고 이제 아무리 똑같다 혹은 어른들이 먼저 바둑이 더 잘 두신다고 해도 네. 뭐 애들이 결국 빨리 느는 이유가 그 습관을 고치는 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나저나 뭐 백성우단도 역시 그 꼭 눈에 보이는 이 착점만 이렇게 이론 정연한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방법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네. 호구자리 급소 이런 형태들 네, 굉장히 안정적인 행마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성호 선수는 참 이 바둑 내용도 그렇지만 대국을 하는 그 모습에서도 참 이 정석대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 돌 놓는 네. 맵시도 참 차분하시죠. 굉장히 모범적이시죠. 네. 자 일단 뭐 젖히는 거는 싫었는데 뭐 당연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만큼 다음 먼 미래까지 내다본 건데 네. 붙이면 젖혀라. 그 다음에 찌받아서 우선은 일감대로 모양을 정리를 했고요. 과연 여기서 손을 네. 돌릴 수 있느냐? 보세요. 저는 끊기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백이 단수 쳐서 꽉 막으면 안 되나요? 아 이게 네. 치받았을 때 잘 안 잡혀요. 아, 이제 와서 두 점을 줘버리는 건 좀 큰가요? 일단 요석이죠. 그러니까 끊겨 있는 돌은 일단 요석입니다. 네. 뭐 둘 수야 있지만, 네. 어쨌든 둘 수야 있지만 일단 흑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거는 백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앙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게 항상 이 흑의 고민인데 어쨌든 소득을 올리면은 기본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공격에는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흑이 이렇게 씌어가는 수는 여기를 두니까 백이 아래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흑이 여기를 두면은 백은 나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흑은 포기를 한 거죠. 네. 일종의 이게 비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몇 집입니까? 한 8집? 한 10집은 되죠. 10집이란 비용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중앙을 씌어가 이런 걸 기분은 좋지만 중앙은 10집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10집이란 비용을 냈으니 이쪽에서 끊어서 10집이 이익을 얻으면은 일단 기본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어차피 내가 이득을 봤으니 여기서 좀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상대에게 더 압박을 주는 거죠. 무언의 압박입니다. 역시 굉장히 수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흑이 붙이는 맥점의 네. 자리를 보강을 했네요. 네, 아까 이렇게 두면은 이게 A와 B가 맛보기가 되니까 네.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다만 지금 이거는 흑이 받아주진 않겠죠. 받아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백 자체가 큰 이득이 돼서 근데 이거는 이제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아까는 두 점을 잡혔을 때 이 두 점을 잡힌 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요석이 잡히니까 네. 온 동네 끊길 때가 많다라는 건데 이미 해소가 돼버렸으니까요. 지금은 거의 먼저 끊는다고 봐야죠. 네, 일단 호구자리 급소. 선수겠죠? 뭐 손을 빼긴 어렵겠습니다. 네. 날짜 씌우면은 다 같이니까요. 네. 자, 우선 늘어서 정리를 하고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도 확실한 이 안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아직은 좀 떨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흑이 네, 흑의 세상인 거죠. 네. 자, 나갔습니다. 네. 자, 어쨌든 확실한 거는 두 점을 잡으면 흑도 이제 기본 본전하는 건데 본전에 만족하느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투자를 하실 때 본전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최소 뭐 2배는 내가 튀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네. 본전에 만족하는 분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네, 끊는 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흑이 네. 끊었을 때요. 두 점을 잡기 전에 본전이 네. 아니라 조금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네. 이 중앙 쪽으로 하나 끊어놓고 잡는 것은 어떨까요? 아, 중앙을요? 이쪽을 먼저 끊나요? 끊고 나서 네. 백이 이제 그렇죠. 네. 뭐 그것도 포위를 생각해 했을 보죠. 때요. 네. 끊고 네. 치받으면은 좀 판을 키우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뭐 포기해야죠. 네, 백도. 아, 이렇게 되면 흑도 여기 있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네. 네, 여기는 이제 큰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전하느냐 아니면 더 크게 가느냐인데 역시 노영아 구단도 네, 본전에 만족하기에는 이미 지금까지 들인 비용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노영아 선수가 첫 번째 접전이었던 이 우상기 정석에서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 갔었는데요. 오늘 작전은 공격인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죠. 최근에 바둑에서는 더욱더 그런데 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대박이 없어요. 끝없이 잘게 쪼갭니다. 네. 잘게 쪼개서 이익을 얻다 보니까 크게 이길 수도 없고 뭐 져봤자 얼마 안 져요. 네. 그래서 계속 짜잘하게 이익을 얻어가는 것이 인공지능의 방식인데 네. 역시 시니어 리그의 이 선배님들은 역시 그런 거보다는 항상 좀 이제 두툼하게 썰어가는 방식을 좋아하시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노영아 구단도 이제 이런 이제 공격법은 네. 요즘의 후배들은 잘 안 쓰는 공격법이에요. 요즘의 후배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잘게 끊어갑니다. 네. 계속 공격해 가겠죠.
뭐 일단 시작한 이상 뭐 어떡합니까? 네, 지금은 이 자리가 뭐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아, 급소인가요, 그 자리가요? 여기 두면은 네. 그러니까 100이 실은 이수가 그냥 연결하기 낫다라는 건데 여기 두면은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100 모양이 끊겨요. 네, 가일수를 하지 않으면. 아, 예. 네, 여기를 콕 두면은 네. 지금 딱 끊기지 않습니까? 100이 받아야 돼요. 네. 여기 두면은. 그렇게 따질 거면은 왜 처음부터 안 두냐 네. 이렇게 얘기죠. 아, 약간 제자리 걸음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네. 맥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흔히는 맥인데 이 맥의 대가는 또 함정이 맥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약점을 보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 수를 네.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장담하건대 100이 바로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바에는 너무 이상하게 둔 게 좀 티가 나죠. 네. 최소한 뭐 하나 띄기라도 하고 네. 아니면은 붙여가는 수도 젖혀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네. 이렇게 두면은 여기 찝더라도 약간 맛은 나쁘지만 어쨌든 네, 흙이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끊기는 수는 간접적으로 보강은 됩니다. 네. 다만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더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차마 이렇게 못 두는 거예요. 이게 네. 정수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백성호 선수는 곧 출기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늘 세 판의 바둑은 다 내용이 엇비슷해요. 굉장히 이 6분의 선수들이 이제 다 굉장히 난전을 즐기는 형은 아니고 아무래도 좀 교육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교육자 분들의 바둑은 아무래도 좀 이게 차분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세 판의 바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정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탁 끊겨버리면은 이제 흙이 온 동네 약한 돌이니까 여기는 이제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끊는 게 될까 안 될까라는 건데요. 일단 거기까지? 장문은 당장 안 되고 네. 축도 당장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우변 쪽이 조금 다치지 않을까 뭐 그렇기도 싶은데요. 하고 네. 그러니까 성공률이 좀 높아 보이진 않네요. 가령 이게 두더라도 네. 흙이 끊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하여튼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네. 아주 어려운 전투인데 아, 어렵네요. 네, 흙의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네. 네. 굉장히 난해한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성공하기는 어려워서 있는 게 정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천천히 갑니다. 네. 연결을 하고요. 일단 뭐 흙도 네. 이쪽에 아래쪽에서 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가서 10집 손해 봤는데 이쪽 보면 어쨌든 여기를 2번을 둬서 여기서 이제 한 10집 가량 또 얻었으니까 네. 예,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두 대국자가 서로 기본은 한 상태에서 자 100이 안정적으로 두면은 지키는 거고 네. 강하게 둔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건데 자 어떻게 둘까요? 강하게 둡니다. 자 이거는 여기를 흙에 둘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백도 중앙에서 사전 공작을 해놓고 우변 침입을 했습니다. 자, 타겟 상황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자, 끊는 수. 야, 네. 이거 어려운 진행인데요. 이쪽을 받아주면은 후수가 돼서 이쪽도 뺏기고 여기도 뺏겨요. 그럼 네. 양쪽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은 설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중앙 쪽으로 둬야지만 내가 여기를 당했어도 이쪽을 이득을 얻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흙은 일단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아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